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19년 12월 초에 많은 수험생 또 학부모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자녀분 두신 학부모님들 또 학생분들이 고민하실 고등학교 선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 제 영상 댓글이나 또 개인적인 문의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신 질문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자,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 갈 거냐, 아니면 내신 따긴 좀 어렵지만 수능 점수 높은 고등학교로 갈 거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얼마 전 발표된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서 그동안의 입시 기조를 좀 뒤엎는, 예를 들면 정시를 확대하고 또 뭐 비교과를 축소하고 또 고교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한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전에도 고민이 됐던 사안이지만 최근 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결론에 앞서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선택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학생 개별 사정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 개별 사정에 맞춰서 각자가 알아서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 개인 사정을 다는 모르니까 어느 학교를 선택하셔라 이렇게 정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전에 자, 요런 거 한번 알아보세요, 요런 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채널 댓글을 통해서 최근 여러분들 궁금증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정성스러운 질문들 달아주신 여러분들께 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좀 바빠서 최근에 답변 속도가 좀 늦어졌는데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틈틈이 답변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좀 표현이 리얼하긴 한데, 우리 김민주 님께서 자, 꼴통고에서 전교 1, 2등, 살짝 빡센 거에서 전교 10에서 15등 어디 가면 좋을까요? 조언해 주세요. 교대 희망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비슷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보아독하 님이 질문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진학 고민이 있는 중3인 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수시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방에 살다 보니 1등급이 아니면 힘들다는 생각에 갇혀 공부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시 확대라는 경우가 겹쳐 차라리 정시 위주로 준비하되 수시도 놓치는 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5% 이내 학생, 학년당 100명 정도 뽑아 수업하는 선지원 일반고가 있습니다. 이제 비평준화 일반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 학교에 간다면 상위권은 힘들겠지만 정시에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정시 대비는 되겠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만약 정시를 바라보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교를 진학해 수시로 대학을 간다면 내신 성적을 대학에서도 학교 수준을 감안해 합격 여부를 평가할까요? 그리고 바뀌는 대입에 이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 예, 두 분 질문 다 너무 리얼하고요. 제가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듣는 고민입니다. 제가 아직 바빠서 답변은 못 드렸는데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아독하님이 해주신 질문 중에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 좀 선발하는 공부 잘하는 학교 진학해 수시로 대학을 간다면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올 텐데 대학에서 이걸 학교 수준을 감안해서 평가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내년 대입부터 고교 블라인드 평가를 강화한다고 하죠. 수시에서 영재학교나 과학고, 외고, 국제고 같은 특목고들은 고교 블라인드제가 실시가 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만 확인해도 이 학생이 특목고 학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학교처럼 그냥 일반고인데 학생 선발해서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들은 자, 그동안은 대학들이 간접적으로, 또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감안해서 평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일반고였다면 대학들은 이제 어느 학교가 내신 따기 어려운 일반고인지 이런 거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내신만 생각한다면 그냥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시는 게 좋은 그런 입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보아독하님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시면 정시 확대라는 경우가 겹쳐 차라리 정시 위주로 준비하되 수시도 놓치는 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어린 학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너무 좀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시 위주로 준비하되 수시도 놓치는 말자. 자, 요런 생각 우리 중3 학생이 하시기에 뭐 쉬운 생각이 아닌데, 이 전략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저는 그 생각 자체를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시에 무게를 두든 수시에 무게를 두든 적어도 지금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하시는 중학생분들은 보아독하님처럼 기본적으로 수능이나 내신 어느 것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뒤에 드릴 말씀들이 자, 이 고민들을 해결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위에서 질문 주셨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민주님, 공부 좀 못하는 학교에서 뭐 내가 전교권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거기보다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인 학교에서 전교 등수 좀 밀리더라도 좀 학업 분위기 좋은 데서 공부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이신데, 우리 김민주님도 제가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자, 교대 희망하신다, 이렇게 자기 진학 계열을 좀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하신다는 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요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김민주님을 자세히는 모르니까 뭐 어느 학교 선택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교대 입시는 이 내신만큼이나 면접이나 또 수능 점수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느 학교가 내신 따기 더 쉬운가만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고민과 또 자료조사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4가지만 제가 압축을 해봤는데요. 구체적인 실천 과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학업 수준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학교 성적만으로는 객관적인 학업 수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한번 몇 차례에 걸쳐서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만을 시험 범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시기에 딱 좋습니다. 검색창에서 자, 고1 3월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죠. 2019 고1 3월 모의고사 클릭하시면 자, 문제지도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정답도 있고요. 시험 보신 다음에 자기가 받은 점수가 자, 그 당시 자기 선배들하고 비교했을 때 몇 등급에 포함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세 차례 정도 이런 시험을 보셔서 자기가 전국 단위에서는 몇 등급 정도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적어도 자신의 정시 경쟁력은 어느 정도 판단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내가 지원할 학교가 정시형인지 수시형인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니까 이 모의고사 점수 그런 학교 선택에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모의고사 등급이 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정시형 고등학교 가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뒤에 말씀드릴 뭐 재수 여부나 또는 목표 대학 또 계열까지 함께 요 1번 데이터를 두고 고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모의고사 등급이 뭐 2, 3등급 정도로 그렇게 낮지 않더라도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하고 괴리가 크다면 과연 내가 정시형 고등학교를 가는 게 맞는가 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적어놓은 고민도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실제로 우리 입시 현장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N수를, 그러니까 재수를 선택할 거냐 선택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대입 전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목표 대학이 어디인데 나는 그 대학 이하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재수를 해서라도 그 대학 이상은 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과 나는 내 목표 대학 수준을 조금 낮추더라도 재수는 절대 안 해, 재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이런 학생들은 입시 준비부터 마지막 최종 지원 전략까지 전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고 자사고 선택 두고 고민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 당연히 자사고 가면 내신 등급 따기 어려운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물론 자사고마다 뭐 수시형 정시형이 조금 갈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사고 선택하면 자, 수능 무시할 수가 없는데, 수능이라는 건 사실 모의고사 잘 나오다가도 마지막 수능 시험 당일날 시험을 망치면, 그러니까 기회가 3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기회를 내가 도전할 것이냐 도전하지 말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권 정시는 결국 N수생들 싸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정시로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면 N수 여부를 현실적인 고민에 넣어야만 합니다. 아직 뭐 고등학교 선택도 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N수까지 고민해라, 조금 뭐 가혹한 주문일 수 있는데 실제 입시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 내가 재수까지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 마치고 현역으로 대학을 무조건 갈 건지, 자, 이거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목표 대학이나 계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셔라. 근데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실 귀찮아서 잘 안 하시죠. 그리고 중3이다 보니까 또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이걸 정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대학이나 계열이 없으면 우리가 앞서 했던 고민들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의고사 시험 보고 나온 등급으로 내가 수시형이냐 정시형이냐 가르는 것도 결국엔 내 목표 대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목표 계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3 때 내가 어떤 대학 어떤 학과 목표로 할 건지 이런 목표가 뚜렷한 수험생들이라면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정하기 힘드시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는 제가 꼭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대학을 목표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계열을 목표로 잡을 것이냐, 자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적성이 명확하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계열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자 그러면 목표 대학이라도 정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앞으로 성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목표 대학을 어떻게 잡냐, 자 이런 수험생 여러분들은 진학하실 계열이라도 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또 아직 고등학교 선택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 이런 고민들을 좀 미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시형 학생들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게, 또 수시형 학생들은 계열을 목표로 하는 게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의대 갈 거야, 어떤 대학이든 상관은 없어, 꼭 의대를 갈 거야, 자 이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수시 준비가 좀 수월한 학교, 내신 따기가 좀 수월한 학교, 자 이런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대학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기가 최상위 목표로 하는 대학도 자기 목표 대학의 최하한선 대학 이렇게 두 군데만이라도 전형 요강이나 그 학교 입시 결과들 좀 확인해 보시라는 거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이상한 자료들 찾아보지 마시고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두 군데만이라도 꼭 좀 확인해 보시면 목표 대학이나 계열을 선택하는 데 도움 되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주문 드릴 거, 가장 여러분들이 귀찮아 하실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선택할 때 가장 실용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가 지난번에 고교별 교육과정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학교 교육계획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뭐 고등학교에 학교 교육계획서를 제가 지금 발췌한 건데요, 과목별로 자 수행평가, 뭐 중간고사, 또 논서 수령 각각 평가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수능 경쟁력은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 같은 거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신 경쟁력은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진학할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 같은 거 찾아보셔서 풀어보신다든지 성향을 파악해 보신다든지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학교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만이라도 확인해 보시면, 특히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나 자 논서 수령 반영 비율 같은 거 참고하셔서 자신이 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자 내신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평가 요소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거 판단해 보시면 수시 준비에는 좀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과목마다 다른데 자신이 진학할 계열 확정된 학생분들은 진학 계열과 연관된 과목들에서 수행평가가 몇 %고 또 본인이 이런 수행평가들 좀 잘 챙길 수 있는 스타일인지 확인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특히 한 3등급에서 5등급 대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신 등급이 이 수행평가에 따라서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필고사보다는 수행평가가 더 자신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이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학교 가시는 게 내신 따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고등학교에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학교 교육계획서 또는 뭐 평가계획서 이런 이름으로 파일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힘드실 경우에는 학교에 직접 전화하셔서 내가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이런 걸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런 자료들을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 자 이렇게 직접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금 대학별로 구체적인 전형 계획들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앞으로 변화될 내용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가 확대되고 그리고 비교과가 축소되고 고교 블라인드제가 강화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시 비율이 뭐 수시 비율보다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수시가 그동안의 수시에서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시 정시를 둘 다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어느 한쪽의 가능성을 미리부터 확 닫아버리면 여러분들 학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중학생분들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나는 수시형이야 정시형이야 어느 정도 파악해 보시는 건 필요하지만 난 정시형이니까 정시에 올인해야지 1학년 때부터 정시만 준비할 거야. 자, 이런 선택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시고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자신의 고교 선택이 옳은 선택일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지금 막연한 고민만 하실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구체적인 실천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좀 귀찮은 일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자, 귀찮은 거 잘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옳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나는 다 귀찮고 나는 뭐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평준화 지역 우리 동네 일반고 중에서 골라볼 생각이다. 자, 이런 분들은 무조건 그냥 가까운 학교. 사실 지역 일반고들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학교 가셔서 수시든 정시든 자기 시간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진 영상인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